안녕하세요. 책 읽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끌리는 말투, 호감 가는 말투입니다. 저자는 리우난 님이고 중국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라디오 방송과 각종 대형 행사의 사회를 맡았습니다. 옮긴 이는 박나영 님이고 출판사는 리드리드 출판입니다. 말하기 능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단련해야 합니다. 뛰어난 입담을 가지려면 말하기의 학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 말하기에 대한 지식을 쌓아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으나 이론만 갖고는 말재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적용하고 여러 전략과 기술을 사용해야 말하기 수준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책의 일부를 발췌해서 낭독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예술이 되는 순간. 말하기란 말을 잘 할 수 있는 재능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재능이라니.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는 말하기는 재능이라고 단언한다. 말하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발휘되고 인간관계가 완성되어 사회적 성공을 돕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듯 말하기 능력을 습득하고 훈련해야 한다. 말하기가 기술을 뛰어넘어 예술이 되도록.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그의 종합적인 자질이 반영되어 있다. 환경, 지식, 경험, 교양, 성격 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면까지 말로 표현된다. 단순히 어휘량이나 지역적 특색의 억양, 전문 용어 사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품이나 인성까지 드러나 상대가 당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당신이 이를 원치 않는다고 해서 입을 꾹 다물고 지낼 수는 없다.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가 모두 말로 소통되지 않는가? 수화나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도 결국 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을 빼고는 관계가 형성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한다. 그들은 언제나 말로 즐거움을 선물한다. 또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진다. 그들의 말에는 배려가 담겨 있어 말에 위로받고 힘을 얻기 때문이다. 진실한 말을 우리는 신뢰하며 기억에 남는 말은 오래 간직한다. 달콤한 말은 친밀감을 주고 현명한 말에는 공감한다. 그래서일까? 말 재주가 좋은 사람은 모든 일이 더 순조롭게 풀린다. 반면 말재주가 좋지 않은 사람은 말 실수로 더 쉽게 친구를 잃거나 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말의 위력을 알기 때문일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말하기를 어려워한다. 정작 의미 있는 말, 주장이나 의견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는 말문이 막힌다. 중요한 자리에는 더욱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유창하게 잘하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 잘할 수 없는 게 말이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간단하다. 매일 하는 말이지만 상황이 바뀌거나 상대가 달라지면 같은 말도 다르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 더 쉽게 전달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는 한두 단어로 뜻깊은 의미가 전달되기도 하지만 앞뒤 맥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의 순서와 쉬운 단어의 선택이 필요하다. 같은 어휘라도 앞뒤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서 때론 듣는 이의 오해를 부르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자기 생각과 다르게 표현된 말이 전달되면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로 인해 말을 한 목적은 이룰 수 없고 소통은 단절된다. 행동으로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더라도 말 한마디로 신뢰가 깨지기도 한다. 그래서 말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고 말솜씨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렇게 뛰어난 말재주는 타고난 것일까? 아니다. 단련된 능력이다. 뛰어난 입담을 가지려면 말하기의 학습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론만 갖고는 말재주가 좋아지지 않는다. 연습과 훈련을 통해 말하기 능력을 기르고 여러 전략과 기술을 사용해 말하기 수준을 올려야 한다. 자조는 난처한 상황의 돌파구이다. 자조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을 드러내어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를 뜻한다. 유머의 방식 중 하나이며 감정을 조절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다. 자조에 유머를 던져도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없고 이미지도 손상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벼운 분위기를 조정하고 자신의 친화력과 매력을 높이는 기회이다. 자신의 약점을 적당히 드러내고 스스로 비웃음의 대상도 되어보자. 대인관계를 조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연설에서 강연자가 계속 진지하게 이야기한다면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럴 때 적당한 자조로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면 강연의 재미를 높일 수 있다. 단, 엄숙한 자리나 비통한 분위기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자조는 난처함을 해소한다. 어느 순간 인간관계에 난감한 상황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때 자조로 대처하면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난처한 처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국빈 방문으로 강연을 할 때 반미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로 인해 연설이 여러 번 끊겼다. 전 캐나다 총리 피에르 트리도는 이런 상황이 난감했다. 이를 알아챈 레이건 대통령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런 일은 미국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여기까지 모셔온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제가 캐나다를 자기 나라처럼 느끼도록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며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더불어 동행한 캐나다 총리에게도 편안함을 주고 호감까지 샀다. 당신의 실수가 다른 사람의 불만을 불러일으킬 때 자조로 이해받자.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경우 자조하며 화제를 돌리는 동시에 상대의 적대감을 해소해줘야 한다. 자조는 불공정을 반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평가를 받았을 때 벌컥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격 나쁜 사람으로 매도된다. 이럴 때 자조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불만을 표하자. 자조는 불공정을 반격하는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자조가 모든 상황을 타개해주지는 않는다.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고 허위적인 인상만 남긴다. 과도한 자기 비하로 자존심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자조의 소재는 자기 약점에 있다. 자신의 약점을 찾아 보여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상대가 당신보다 열악한 상황이나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면 이 방법이 유효하다. 상대와 거리감을 좁히고 긴장을 풀어주어 부드럽게 대화하도록 돕는다.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아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자조로 배려를 베풀고 격이 없이 소통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조는 매력적인 자기 조롱이다. 자조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상대가 당신이 가진 지위나 능력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존경을 보낸다면 그와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 자조를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보자. 매력적인 자조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약점을 특징으로 드러내면서
그것이 끼치는 영향을 언급하는 것이다. 기량이 매우 뛰어난 미식 축구 선수가 인터뷰를 했다. 대단한 기량을 선보이셨는데요. 언제까지 그런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기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주 치명적인 사실이 있지요. 이 특기는 은퇴 후에 강아지랑 산책할 때나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수는 현재 우러러보는 점이 미래에는 별 쓸모 없다는 자조로 자기 실력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낮추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지 않다. 뭐든 괜찮아요 라는 말은 상대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개인적 선호나 취향을 물어올 때 아무거나 다 괜찮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야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을 상대에게 넘겨 상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상대의 어떤 결정이든지 따르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하지만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는 그 일이 오히려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기도 한다. 상대가 당신 몫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자. 괜찮다는 말로 결정을 상대에게 넘기면 당신을 개성과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다. 뭐든 괜찮다 라는 말은 서로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예의와 존중의 의미로 하는 뭐든 괜찮아요 라는 말은 상대에게 부담을 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란 어렵다. 그러므로 자기 뜻을 솔직하게 표현하자. 그것이 순조롭고 즐거운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길이다. 만약 견해 차이가 생긴다면 그때 당신이 양보하면 된다. 어차피 상대의 결정에 따르기로 마음 정하고 당신 의견을 말한 것이니 양보는 쉽다. 반면 상대는 자기 의견에 따라준 당신에게 고마워한다. 뭐든 괜찮다 라는 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인과 의견 분열이 생길 때 반박하지 않고 저는 괜찮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대강 얼버무리는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확대되고 오해가 생기게 된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앞으로 당신의 의견을 참고하려 하지 않는다. 어쩌면 모든 결정에서 당신이 배제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괜찮다 라고 말할 때는 서두르지 말자. 상황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의 대립이 있을 때는 그 의견을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절대로 상대에게 이 문제에 관심 없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괜찮다 라는 말보다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대인관계에 좋다. 뭐든 괜찮다 라는 말이 당신을 주관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물어볼 때 모호하게 답변하면 주관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특히 직장에서 자기 뜻을 직언하지 못하면 팀에 문제가 되며 업무의 효율성에 저해된다. 그러므로 뭐든 괜찮다 라는 말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라는 의견을 표하자.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관점과 주관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편하다는 이유로 사소한 디테일에 신경 쓰지 않고 친하고 잘 알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해도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이해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우 친밀한 관계라도 무관심에는 감정이 상한다. 아무거나 다 괜찮다는 말보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하고 이를 들어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자. 사랑과 우정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방법이다. 적절한 표현 방식을 택하자.
말투가 친절하고 어조가 부드러우면 대화의 상대가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개인의 교양 수준을 높이고 말하는 어조와 말투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에게 존칭을 사용하여 존중을 표하고 호감을 얻기 위해 부정적인 단어보다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자. 어떤 만남이 즐겁지 않다면 잘못된 말하기 방식이 초래한 문제다. 자신의 대화 방식이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었거나 심지어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갈등과 불화가 생겼던 대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자신의 말투 때문에 분명 상대가 기분 상하거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불편한 자리가 되었으며 관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대화를 잘 한다는 것은 말하기를 유창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부드러운 말투로 대화의 리듬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삼가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말로 조화를 이룰 때 서로 만족하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말하는 타이밍을 파악하자.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일방적인 것은 소통이 아니다. 말을 할 때는 대상, 시간,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화 상대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변 분위기에 신경 쓰지 않으면 말을 실수하게 된다. 상대가 반감 갖고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화의 흐름을 타면서 말할 포인트를 찾자. 한번 말할 기회를 놓치면 적절한 타이밍을 다시 찾기가 어렵다. 대화 대상에 따라 말의 내용을 결정하자.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에게 익숙한 주제와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 대화 대상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융통성 있게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존경심을 갖고 비굴하지 않으면서 거만하지 않게 상대해야 한다. 지위가 낮은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가벼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겸손하게 상대가 흥미를 느끼는 화제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과 이야기 나눌 때는 온화하고 사랑과 동심을 표해야 한다. 대화 대상의 사회적 환경과 문화 배경을 고려해 그의 직업 특성, 취미와 성격 등을 파악하면 더 좋다. 비유를 재치 있게 활용하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에 아인슈타인에게 상대성 이론을 쉽고 간단한 말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난로 옆에 앉아 있다면 1시간이 지났어도 5분이 지난 것처럼 시간이 빠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서 뜨거운 난로 옆에 앉아 있다면 불과 5분의 시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사람들이 익숙한 일상 체험으로 심오한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이는 비유의 방법을 잘 활용한 예시이다. 대화의 기승전결을 배우자. 일상적인 대화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되며 특별한 중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라 할지라도 기승전결로 구성된 시작점과 고조되는 부분과 결말은 있다. 꼭 형식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색한 자리나 낯선 사람과 만남에서 이를 적용하면 힘들지 않게 대화를 끌어갈 수 있다. 대화의 4가지 흐름. 기, 안부 묻기. 승, 화제 꺼내기, 정보 교환. 전, 화제나 정보의 의견. 결, 마무리.
자유로운 대화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다. 이야기하고 싶은 화제부터 시작하여 서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 된다. 다만 앞서 말한 대화의 4가지 흐름은 각 방면에 대한 소식까지 교환하며 대화에 즐거움을 더하는 방법이다. 이를 기억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부드러운 대화에 유익하다. 당신과의 대화에서 상대가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는 언제든 당신과 대화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